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8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즉 과세관청이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산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도했죠. 그러면 채권자들을 채권을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서로 합리적인 경작을 위해서 서로 농지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요. 또 분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합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실질 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밑에 나왔죠. 1번 파산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넘기시면 농지의 교환과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데요. 이때 말이죠. A라는 농지와 B라는 농지를 교환했다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A 농지와 B 농지의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지는 1억이고요. B라는 농지는 7,5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 교환한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2,500만 원이죠. 차액이. 이때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큰 쪽은 1억이죠.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해서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짜리하고 6천만 원짜리를 교환했다면 그건 과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4분의 1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한 차액이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해서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환한 후에는요, 반드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 요건 나왔죠? 교환은 뭐 개인과 개인끼리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국가하고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경작상 필요하여 교환하는 농지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 대토인데요.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대토. 농지 대토로 인한 것은 감면인데요. 이거는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합니다. 근데 대토할 때는 반드시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한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인데요. 그러니까 대토라고 하는 것은 종전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대토라고 합니다. 이 대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거는 100%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감면이 되겠죠. 100% 감면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면제라고 합니다. 100% 감면되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이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농지 대토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가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1세대, 거기 보세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1세대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거주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1세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는 1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개념이 나왔죠.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 그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5배가 되겠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가 부속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판정은요, 사실상 용도에 따른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하게 되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소유주택입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유기간 요건 나왔죠? 여러분, 주택의 보유기간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관계없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거주한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관계하지 않고요.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 근무상 형편, 그리고 질병 요양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교까지인데 아이들 취약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는 중학교까지는 제외되고요.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대학교 이상
학생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는 1년 이상만 거주하고 양도해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무상 형편이죠. 그럴 때는 직장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1년 이상의 치료나 또는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요양할 때는 의사가 병원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라든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다. 여러분,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은 이사 가겠죠. 그 이사 가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간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이제 새로운 새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보니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가게 되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완공이 되게 되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또 완공 후에는 1년 이내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관계가 없습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는 경우는 뭐냐? 내가 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했습니다. 주택을 수용당했습니다.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또 해외 이주법에 의한 이주는 아닌데요. 해외에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뭐 남편하고 부인이 유학을 갔다든가 취학, 또 직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겸용주택으로 넘어갑니다. 겸용주택. 겸용주택은요,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인데요. 이때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계산 방법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되겠어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여러 세대가 살고 있지만 다가구는 집주인이 한 명이죠. 소유자가. 이런 다가구 주택도 9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입니다. 누구나 헌법 규정에 의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취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다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면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제가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1세대 2주택이지요. 이때는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가 되고요.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넘기시면 노부모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습니다. 이때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이때는 일반 그 동거봉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쳤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총각도 1주택, 처녀도 1주택이죠. 총각과 처녀가 혼인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으로 인한 2주택입니다.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약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보유 시 1세대 주택입니다. 제가 서울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시골의 읍면 지역에 농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이때 농어촌 주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그리고 농어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나오는 사람은 이농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농주택. 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귀농하는 사람은 귀농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의 특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죠?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다른 주택이 없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역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하나 샀죠. 그러면 다른 주택을 산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저당
담보주택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 저당 담보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죠. 이때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이 되겠고요.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60세 이상인 사람이 장기 저당 은행에다가 영모기지론이 되겠죠. 장기 저당 담보주택을 제공하고 그러한 제공한 주택을 양도했죠.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다시 거기 보세요.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 저당 담보주택 가입자가 60세 이상이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직계 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이 되었습니다.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대를 합쳤죠. 이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장기 저당 담보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세 가지 배웠습니다. 비과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또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 및 취득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